네, 이렇게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쉽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토마토 증권톡으로 검색하시고 이종복 전문가의 라이브 방송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종목 진단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부터 지금 한번 받아볼게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전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이요. 예, 예. 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시죠. 예, 36,900원에 20%. 36,900원에 20%요. 예, 예. 예. 자, 그러면 이 매수하신 지는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10월 달에 그 1차 매수했다가 예. 어제 좀 떨어져서 추가 매수해서 그 가격을 낮춰갖고 아, 예. 예,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말씀해 주시죠. 예, 예. 그 11월 30일 기사가 났던데 네. MICI 그 편출 종목으로 지정이 돼서 예, MSCI에 예, 패시브 자금 유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되어 있고 예. 그리고 공매도 비중이 그 제가 11월 29일을 26%에서 예. 어제 기사하고 난 다음에는 0.61% 줄였다가 예, 예. 오늘 다시 보니까 또 8.5% 늘었는데 아하. 예, 이거 어떤 식으로 대응이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지수죠. 여기 편출 소식과 함께 또 공매도의 타겟. 요거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알테오젠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당연히 잘 아실 만한 코스닥의 시중 최상위에 등극해 있던 종목인데 최근에 많이 거론이 좀 잘 안 됐었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긴 하거든요. 자,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장애물들이 좀 있게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 고민이 되는 지점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예. 네. 자, 김명훈 전문가님,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MSCI 지수 편출과 관련된 이야기, 공매도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알테오젠, 과연 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들게 만드는데 굉장히 불안하신 모양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MSCI 지수에서 편출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네. 나오면서 시장에 이제 자금이 좀 상당히 많이 빠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알테오젠도 이제 급락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네. 우려감들이 있는데 사실 오늘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그런 흐름은 사실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알테오젠은 이 부분보다는 앞으로 이 시장의 바이오 종목들의 이 흐름이 더욱더 중요하다. 시장이 바이오 업황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 업황이요. 지금 이제 오늘 이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바이오 종목도 전체적으로 좀 괜찮았죠. 그러면서 저는 이 3,000당 제약을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3,000당 제약이 상당히 좀 좋은 상승을 보였고 네. 이 상승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아일리아의 계약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아일리아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약 8조 원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있는 굉장히 규모가 큰 이런 이제 의약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3,000단 제약이 이 아일리아의 계약을 따내게 되면서 이 부분이 또 시장에 상당히 주목을 했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분위기가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바이오 업종들, 바이오 종목들은 12월 이번 달에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1월에 여러 가지 또 학회들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진짜. 그렇죠. 얼마 안 남았으면 네. 이제 슬슬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전부 차치하고 아일리아에 관련돼서 오늘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일리아가 워낙에 이제 규모가 크고 매출이 크다 보니까 알테오젠도 이 아일리아 관련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이 아일리아에 대해서 이제 개발을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 보니까 오늘 3,000당 제약이 올라왔었던 이 배경 자체는 아일리아에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네. 때문에 같이 움직였었던 그런 이제 커플링이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 알테오젠의 지금 현황을 봤을 때 보게 되면 어제 상당히 물량이 좀 많이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MSCI 지수 편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물량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구간에서 그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어느 정도 지지라인은 확보를 해주고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여기에서 상승이 나올 만한 무언가도 아직까지는 좀 확인이 되지가 않는다라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오늘 알테오젠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반등이 나오는 듯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윗꼬리를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윗꼬리를 그린 이유 자체가 바로 단기적으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때문에 이 현재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언가 성장 동력이 있어줘야 되는데 사실 아일리아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규모가 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 아일리아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예. 경쟁력이 상당히 조금 심한 그런 이제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알테오젠은 무언가 이 상승 동력이 나와줄 만한 게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제 물량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온 상태라 지금은 추가적으로 이 매집되는 물량들이 조금 더 들어와 줘야지 주가의 상승을 좀 깨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물량이 조금 부재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뭐 추가 매수 대응이나 혹은 이제 비중 확대 전략보다는 확실하게 좀 지지라인을 갖고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어제 저가가 36,650원 정도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매수가보다 살짝 낮은 그러한 수준인데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밑에 열려있는 구간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때문에 일단 확실하게 지지라인은 36,500원 정도로 설정을 하고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지금 구간에서 어찌됐든 바이오 종목들의 분위기는 점차적으로 저는 괜찮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든 관련된 이슈를 삼층과 제약이 이제 올라온 아일리아 관련된 이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오늘 아쉬웠던 점은 결과적으로 매물대를 맞고 윗꼬리를 그려서 끝났다라는 점. 그러면은 이 단기적으로 바로 앞에 매물대가 또 이 벽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 상승의 방해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저 같은 만약에 이 알테오젠을 제가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되 혹시나 이 38,000원 정도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 종목에 굳이 이 길게 기간을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2월 달에 지금 현재 시장이 상당히 조금 훈풍이 불고 있죠. 파월이 이제 비둘기적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 훈풍이 좀 불어주고 있고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FOMC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을 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산타랠리까지도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이어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구간에서 이 종목들이 시장의 어떤 이 활발한 분위기에 이제 힘입어서 순환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 또 매력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엔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장에 이 들어온 수급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마 현재 상태에서 큰 급등보다는 계속적으로 좀 박스권을 그릴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단기적으로 이 오늘 윗꼬리를 그렸었던 구간이죠. 39,000원에서 4만 원 정도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기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정도 구간을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구간을 뚫어서 이제 올라갈 수 없는 종목을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시장에서 좀 더 주목받고 수급이 좀 차오르는 그런 종목을 좀 접근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때문에 알테오젠은 오늘 어떤 이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이제 이 동사가 개발 중인 아일리아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서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 당장의 수급은 부재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지켜본다라고 하면은 약 39,000원에서 4만 원 정도까지만 지켜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이 종목을 너무 좀 길게 보기 싫다 그리고 시장에 이 활발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교체도 약간은 생각 중이다라고 하시면은 굳이 이 현재 구간에서 더 갖고 가시지 않고 정리하셔서 조금 더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도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소장님, 알테오젠 확실히 또 기회 요인들이 있습니다. 황반병성 치료제죠. 아일리아, 여기 바이오시밀러 개발 이슈 때문에 강한 모습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다음 달이면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중대한 제약바이오 이벤트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만 방금 말씀해 주셨던 시청자님이 알고 계신 MSCI 편출 이야기라든지 공매도 부담 이런 것들이 좀 짓누르는 면이 있네요. 자, 그래서 너무 많이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윗방향으로 봤을 때는 39,000원에서 4만 원 요 사이에서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려가게 되면 36,500원 요거를 지지해주지 못하면 크게 좀 내려갈 수 있어요. 36,500원 그 밑에부터는 끊어가시는 게 어떨까? 또 이 말씀도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참고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예, 수고하십시오. 네, 좋은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알테오젠 살펴드렸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신은석 캐스터 어떤 종목인가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한여름 님이네요. ITM 반도체 48,900원에 8%. 안녕하세요. 오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추가 매수해서 손실을 줄이고 싶어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일단 좀 차트를 살펴보니까 굉장히 말씀대로 오래 들고 계셨네요. 최소 작년 여름쯤 아니면 그 이전에 쪽부터 좀 들고 계셨던 걸로 보입니다. 현재 조금 손실이 크신 모양입니다. 50%가 넘는 손실을 좀 보고 계신데요. ITM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애플 관련해서 이 웨어러블 기기죠. 에어팟 신드롬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종목입니다. 좀 특징적인 거는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좀 사고 있는 종목인데요. 주가 흐름은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좀 비슷한 종목 대비해서는 약간 저평가된 그런 종목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좀 진단을 해봐야 할지 김영일 전문가님께 진단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김영일 전문가님, ITM 반도체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은 ITM 반도체 같은 경우에 올해 상반기에는 매출이 상당히 좀 신장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적자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이 새롭게 전자담배에 대한 이 생산을 또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비용 증가, 그 다음에 뭐 이제 원재료에 대한 이러한 가격 압박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매출은 신장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영업 실적은 하락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자담배에 대해서 이 상반기에는 투자를 해놨다라고 한다면 하반기에는 걷어들이는 시즌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ITM 반도체 같은 경우에 때문에 이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3분기에 충분히 또 이 실적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영업이익이 또 흑자로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이 실적이 회복되는 듯한 그런 이제 기대감 자체는 나타나 주고는 있으나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ITM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당장에 무언가 올라올 만한 모멘텀이 부재하다라는 부분이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어느 정도 이 바닥을 잡아주려는 흐름 또한 나타나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장 이후에도 이제 떨어질 대로 떨어진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 실적에 대한 회복 구간은 아무래도 이 전자담배에 대한 새로운 이제 신사업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기여한 바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본업에 대한 부분들, 뭐 2차전지 회로나 혹은 이제 이 스마트폰 향 이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약간은 부진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눈에 띄게 이 실적이 회복되는 신사업뿐만 아니라 본업도 어느 정도 이 사업이 회복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많이 둔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년까지도 이러한 소비 심리 둔화는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ITM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본업이 내년까지도 살짝은 불안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ITM 반도체를 어떠한 대응을 한다라는 거는 약간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이제 매수가가 48,900원 수준이시고 비중은 8% 수준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비중이 많으신 건 아닙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할 여력은 분명하게 있으실 것 같은데 다만 이 현재 ITM 반도체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고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3분기에 어느 정도 실적이 회복되는 그러한 흐름을 보이기는 했지만 결국에 최근 시장은 어느 정도 이 이야기가 될 거리들이 있어야지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ITM 반도체는 아직까지 크게 이야기 될 만한 거리들이 부재하다라는 부분이 주요할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수급 또한 많이 메말라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크게 들어온 수급 자체도 결과적으로는 이 바닥을 짚어주려는 수급이 컸지 이 수급을 또 이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의도의 수급은 부재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ITM 반도체는 바닥을 짚어주려는 시도는 하고 있으나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무언가 힘이 없다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ITM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당장의 대응보다는 어느 정도 이 여유롭게 좀 지켜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 신사업이 그래도 잘 풀려나가면서 흑자 전환까지는 좀 해줬으니까 내년에 어느 정도 이 소비 심리가 돌아오게 되면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 실적 회복에 대한 부분은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ITM 반도체는 좀 여유로운 시각이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긴 시간을 기다리는 게 좀 힘들다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내년 한 중순 정도까지는 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면서 이 종목을 약간 수익 만회하기
하기 위한 그런 전략은 결국엔 추가 매수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구간, 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구간을 나는 기다리기가 싫다, 조금 이제 힘들다라고 하신다면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수급이 굉장히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메타버스도 그렇고요. 뭐 그다음에 오늘 바이오도 그렇고 수급이 새롭게 유입이 되면서 시장에 떠오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순환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수익 챙기기 좋은 시장 환경이다라는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ITM 반도체는 너무 이 길게 가져가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 다른 종목을 통해서 최대한 이제 수익을 보면서 비중을 정리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종목으로 또 접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ITM 반도체는 너무 길게 기다리기 싫으시면 다른 종목으로 또 교체하면서 해칭하는 전략도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좀 기다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내년에 이 소비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그러한 흐름들이 보여졌을 때 ITM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실적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을 해줄 때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노려야 되는 종목이고, 지금 당장에는 바닥을 잡으면서 주가를 지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대응보다는 시장에서 주목할 수 있는 구간을 기다려보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TM 반도체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이 2020년쯤이었죠. 그때 74,000원 정말 많이 올라갔던 종목인데 그 뒤로는 정말 계속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언제쯤 전성기를 찾아갈 수 있을까라는 점 다들 기다리실 텐데 아직까지는 그 타이밍이 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는 3만 원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죠. 고점 대비 참 많이 내려왔습니다만 추가 매수도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는 점, 시장에서 관심을 충분히 받아갈 때쯤에 그때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보시고 이 종목에서 승부를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타이밍을 뒤로 넘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한여름님의 ITM 반도체까지 이렇게 살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종목 진단 마무리해보고 세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알아볼게요. 신인석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닉네임 상상님. LX 하우시스 62,335원에 15% 들고 있습니다. 오래 버티면 매수가까지 올까요? 회사는 좋은지 너무 오래면 어느 정도면 정리하면 좋을까요? 라고 일단 말씀을 해주셨네요. 좀 오랫동안 갖고 계시면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아니면 좀 매도를 하고 싶으신 모양인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차트를 살펴보니까요. 매수가가 조금 높은 편이네요. 오래전에 좀 매수하시고 계속해서 물려 계셨던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 기준으로 3.23% 소폭 상승하면서 36,800원에 장을 마감했는데요. 일단 오늘 건설 관련주들 또 건축 기자재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인 하루였습니다. LX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LX 계열의 국내 최대 건축 자재 기업이죠. 건축 자재와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이 자동차 쪽에도 조금 부품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좀 오래 갖고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또 말씀하신 대로 오래 갖고 있어도 괜찮은 회사일지 좀 진단을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김현일 전문가님, LX 하우시스 좀 괜찮은 기업인가요? 일단 LX 하우시스, 이제 창호 앵커님이 생각나는 또 이 창호 관련된 이제 그렇죠. 인테리어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네, 저도 네, 좋아합니다. 친근해서요. 네. 그래서 LX 하우시스는 이제 이러한 이 건설 그리고 인테리어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워낙에 지금 현재 이 건설 경기 그리고 부동산 업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X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 부동산 업황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3분기에 굉장히 깜짝 실적을 내놨습니다. 어느 정도 이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주면서 3분기에 깜짝 실적을 내놨는데, 이 깜짝 실적이 나온 이러한 이제 이 배경 자체는 자동차 쪽 산업이, 자동차 쪽 이제 비중이 상당히 또 이 긍정적인 이러한 실적 흐름을 나타내게 되면서 이 깜짝 실적에 또 도움이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업인 건설 쪽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건설 업황은 아마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앞서서도 이제 계속해서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도 다뤘었고, 그 다음에 뭐 레고랜드발 혹은 이제 흥국생명발 이 PF 사태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건설사들이 이 자금이 좀 돌고 있지 않은 상태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상태에서 건설사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업황은 단기적으로는 해결이 되기는 약간은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X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이 구간 자체가 실적이 좀 좋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깜짝 반응을 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이 그날 당일에 바로 이제 차익 실현을 다 해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이 동부건설이나 혹은 이제 GS건설 같은 이런 건설주들이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였는데 동부건설이나 GS건설은 약간은 예외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 건설 업황, 부동산 업황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동부건설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가 무려 8조 원에 육박을 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러한 이 부동산들의 이 자금 압박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무관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동부건설이 이렇게 좀 크게 상승이 나온 거고 LX 하우시스는 이러한 이 업황에 대해서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보이기보다는 이 그날 상승이 나올 때 차익 실현이 나오는 흐름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LX 하우시스가 계속적으로 추가 하락을 할 것이냐? 저는 그렇다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예. 보게 되면 이미 바닥을 찍은 상태입니다. 3만 원 정도 구간에서 완전히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였고 결과적으로 3분기 실적은 어찌됐든 잘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 LX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 좋지 않았던 부분을 이미 반영할 대로 다 반영을 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바닥은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젠가 다시 한번 올라갈 날만 기다리면 된다라는 뜻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LX 하우시스가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시장에서 또 마찬가지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보게 되면 최근에 이 실적에 대한 흐름으로 인해서 상당히 거래량이 잘 들어왔지만 말씀드렸듯이 그날 다 차익 실현을 해버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예. 이전에 이 매물 구간에 부딪히면서 동시에 이 60일선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바로 저항 라인에 부딪혀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중요한 부분은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LX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이전에 상승이 잘 나왔었던 구간을 보게 되면 확연하게 이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면서 밀어 올리는 수급이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고 네. 나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과거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 LX 하우시스는 마찬가지로 이러한 구간이 다시 한번 출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이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바닥은 찍어줬지만 결론적으로 이 부동산 업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본업에 대한 이 불안감으로 인해서 시장의 어떤 이 시장을 이겨내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은 부족한 상태예요. 때문에 지금 이 LX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 좀 시간을 보면서 강한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이 또 본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될 겁니다. 이 LX 하우시스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조금 여유롭게 보되 어느 정도 이 시장에서 주목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은 이 본업에 대한 실적 개선 흐름이 나오면서 또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쪽도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실적 개선 흐름이 좀 잘 나타나고 있으니까 예. 이러한 부분까지 같이 주목을 한다면 시장은 또 이 수급을 한 번에 밀어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구간이 본격적으로 추미할 수 있는 대응 구간이 될 거니까 일단은 LX 하우시스는 바닥을 지금 현 상태에서 바닥을 잡은 지금 현 상태에서 어느 정도 여유롭게 보면서 이 시장이 주목할 수 있는 수급이 들어가는 추가 매수 대응 구간을 기다려보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X 하우시스 살펴드렸습니다. 건자재 관련 종목이잖아요. 자, 오늘 뭐 앞서서 저희가 특징주로 동부건설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건설주, 건자재주들 쪽으로 관심이 많이 좀 쏠려가는 오늘 하루의 모습이었습니다. 동부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상한가도 연출이 됐죠. 자, 그런데 LX 하우시스의 경우에는 오늘장 실제 상승폭도 그랬고 당장 급하게 좀 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기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얼마 전에부터 뭐 한 번씩 강한 상승이 나왔지만 그때마다 차익 실현이 바로바로 나오는 모습을 보면 그런 앞으로의 당분간의 움직임이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바닥은 충분히 확보했다라는 관점을 또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이 코로나 때 정말 극단적인 움직임을 보였었죠. 3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11만 원까지 솟구쳤고요. 11만 원에서 얼마 전 다시 3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다시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아가는 구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급등세가 연출이 될 때 그때 본격적인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상님의 LX 하우시스 진단 도와드렸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옮겨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죠? 여보세요? 유한양이고요. 유한양행이요? 예.
예, 매수가와 비중도 알려주시죠. 58,800원에 100%입니다. 아, 58,800원에 100%. 요거 혹시 그 매수는 언제쯤에 하셨을까요?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한 달 정도요. 알겠습니다. 유한양행, 차트 보시는 분들 다들 느끼실 텐데, 이 유한양행은 그동안에 코로나 때 어디 다른 나라 갔다 온 건가 싶을 정도로 사실 쭉 오르거나 쭉 내리거나 이런 움직임 없이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계속 위아래로 움직였거든요. 자, 그러면 유한양행, 이제는 슬슬 제대로 갈 때가 됐다라고 판단하셔서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은데, 혹시 매수하신 100%나 들어가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좋은 회사라서 판단하고 샀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한양의 워낙 또 인지도도 있고 대표적인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탄탄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제 믿을만 하겠다 싶으셔서 100%를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자, 그러면 지금 궁금한 점은 어떤 점일까요? 계속 행보하고 있어서 앞으로 전망이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100% 들어갔는데 사실 수익 바로 안 나오고 굼뜨는 보이면 참 답답하죠. 자, 그러면 유한양행 앞으로는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전망과 대응 전략 알아볼게요. 네. 예. 자, 김영일 전문가님, 와, 유한양행 뭐 좋은 종목이다라는 평 다들 뭐 공감하실 텐데, 그런데 크게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은 아닌데요. 100% 들어가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100%를 들어가셨다고 하시니까 대응이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유한양행이 최근에 기대감은 분명하게 차오르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분기 실적이 사실 애매한 흐름이 나왔거든요. 네.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면서 지금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있었지만 역시나 이 유한양행이 진행 중인 렉나자죠. 이제 폐암 치료제에 대한 임상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이 톱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임상 3상 결과에 대해서 톱라인을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지금 이제 유한양행이 이 유의미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에 이제 현재 이 렉나자가 2차 치료제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쯤 이제 1분기 이내로 해가지고 1차 치료제로 이제 등록을 하겠다. 고까지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됐을 때 유한양행은 상당히 이제 좋은 상승이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 바이오 종목들은 분명하게 가장 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당연히 임상이나 혹은 이제 뭐 기술 수출 혹은 이제 여러 가지 호재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동반해서 움직이는 수급 흐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 바이오 종목들을 접근을 할 때 분명하게 어떤 임상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좋은 호재거리가 있는 부분은 알 수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임상권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부분을 또 잘 파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수급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급이 잘 들어가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밀어넣는 수급이 대부분이다 라는 이제 이야기가 되니까 그 밀어넣는 수급을 토대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때문에 이 바이오 종목들은 수급이 어느 정도 동반이 되는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유한양행이 지금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오늘 그리고 이제 어제의 흐름을 봤을 때 어제는 그래도 수급이 좀 유입되는 흐름이 보였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약간은 물량을 털어내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리고 유한양행의 이 기본적인 흐름 자체를 보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아쉬운 점이 기본적으로 박스권을 탈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박스권을 탈피를 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굉장히 강한 이슈가 필요한데 그 강한 이슈가 언제 나올지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무언가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뭐 지금 현재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렉나자의 1차 치료제 달성권이 되겠네요. 때문에 뭐 현재 상태에서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의 상승이 아무래도 이 렉나자의 임상권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조금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 이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매물대에 부딪히면서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최근의 수급 흐름도 사실 이전의 수급 흐름과 봤을 때 그렇게 눈에 띄는 그런 수급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매물대를 뚫어주기에는 약간은 힘이 부족한 그런 구간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유한양행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수익을 크게 노리기보다는 추가적으로 박스권을 형성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가가 얼마에 형성이 되어 있냐면
58,400원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 내일 58,400원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쉬운 부분은 무엇이냐면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박스권 하단부에서 이제 이 주가를 좀 잡고 계셨다라고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55,000원 근처부터 약 57,000원 정도 구간까지의 단가가 형성이 되어 있으셨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최근에 이 좋은 이슈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기대감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에 비중도 조금 많이 들어가셨고 그 다음에 단가 자체도 낮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스권 한 중상부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만약에 내일 오늘 저가인 58,4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아마 추가적으로 조정이 56,000원에서 57,000원 정도까지는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히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눌렸을 때 그때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이번 달에는 바이오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흐름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분명하게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 접점 구간을 또 잡게 되면은 어느 정도 또 이 지지라인을 확보를 하면서 고개를 틀어주고 다시 한번 박스권 고점까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박스권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이 박스권 하단부를 확인하러 갈 확률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네.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저점 구간, 오늘 58,400원 구간을 혹시나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한 차례 정리 후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재매수를 노리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현재 구간을 좀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오늘 고점 부근이 59,000원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9,000원부터 60,000원까지 매물대가 매우 강력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59,000원부터 60,000원, 그리고 61,000원, 62,000원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첩첩이 매물대 산이 쌓여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59,000원까지 봤다가 혹시나 이 59,000원을 뚫지 못한다라고 하면 한 차례 정리 이후에 유한양행은 눌림 구간에 다시 한번 바닥을 좀 확인을 했을 때 그때 재매수를 노리는 전략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장님 유한양행 살펴드렸는데요. 일단은 그 가격을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좀 타이트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8,400원 여기 이탈을 하게 되면 밑으로 내려가면요, 그때는 한번 일단 자르시고 그러면 좀 더 내려갈 거예요. 한참 좀 내려갔을 때 다시 매수하는 방법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도 사실 59,000원부터는 일단은 팔고 다음에 좀 내려갔을 때 다시 접근해서 그때 수익을 조금 더 노려보자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종목 진단 받아봤습니다. 유한양행 살펴드렸습니다. 자, 58,800원에 100% 비중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사실 뭐 100% 비중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뭐 아닙니다만 100%일수록 비중이 많을수록 조금 더 합리적이고 전략적으로 잘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조금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인데 약간 박스권 상단부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전략을 세우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빨리 매도를 해보는 쪽, 그리고 박스권 하단부에서 다시 노려보는 전략을 세워주셨으니까 꼭 참고하시고 기분 좋게 수익 거두고 다시 연락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한양의 전화 종목 진단을 받아봤고요. 자, 슬슬 또 다음 종목으로 옮겨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장성원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대성 파인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파인텍 이거 애플카 기대감으로 좀 움직임 나왔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매수 가격을 먼저 보면요, 1,900원에 10%입니다. 현재 주가와 그 차이가 거의 없죠? 1,890원이니까요. 아마 최근에 매수하셨거나 아니면은 뭐 지난 여름 무렵, 아니면 뭐 그 좀 이전에 봄쯤에 매수하셨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일단은 지금 1,900원에 10%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이 종목이 좋았을 때만 해도 지난해 봄쯤에는 3,500원 정도 있었는데 조금씩 내려가다가 얼마 전에 1,235원 저점 잡고서 좀 올라와 있습니다. 한 차례 쭉 강하게 올라가는가 싶더니 지금은 다소 좀 횡보하는 구간이네요. 자, 그럼 여기서 고민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죠. 이대로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하느냐, 아니면은 얼마 전에 나왔던 저점 부분까지 다시 밑으로 내려가느냐, 걱정이 될 만한 구간인데요. 대성 파인텍 앞으로 전망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대성 팔택입니다. 확실히 고민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계속 옆으로 가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갈지, 아니면 이제 제대로 힘내서 솟구쳐 줄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성 파인텍은 완전히 트레이딩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실적이 그렇게 큰 폭으로 나오는 기업은 아니고, 그리고 원래부터 이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보통 이 테마주의 성격을 많이 띠고는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최근에 이 움직임 자체도 완전히 좀 테마주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주가가 최근에 움직이는 이 흐름을 봤을 때 윗꼬리를 엄청나게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 물량을 소화해내면서 계속적으로 트레이딩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 윗꼬리를 그리는 이유는 역시나 이전의 매물대가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 매물대의 부담을 느끼면서 추가적으로 돌파 시도를 하기는 했지만 부담을 느끼고 계속적으로 윗꼬리를 그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대성 파인텍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수급이 살아있으면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해줄 거고요. 만약에 수급이 죽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차익 실현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아직까지는 수급이 좀 살아있다라고 보여지죠. 최근에 대성 파인텍이 올라온 이유는 이 마그나 쪽에 부품을 공급 중인 그러한 기업인데 마그나가 공장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확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되는 기업으로 이제 시장에서 꼽혔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구간은 매물대의 부담을 느끼면서 이 매물대를 소화해주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서 이전 매물대가 좀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자주 이 소화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아쉬운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이 매물대 구간이 약 2,000원 구간부터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2,000원 구간을 뚫어주어야 추가적으로 약 2,200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관건이 2,000원을 돌파해주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은 단가가 약간은 높은 수준이다라는 점이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매물대가 딱 2,000원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지 결과적으로 그 근처 가격대에 도달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뚫어줄 의지가 있어야지 2,000원을 돌파를 해주는 거고 예. 만약에 2,000원 근처 구간에 갔을 때 의지가 없다라고 하면 뭐 1,970원 혹은 뭐 1,960원 이 정도 수준에서도 어느 정도 이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때문에 이 아쉬운 점은 단가가 조금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대성 파인텍은 그렇지만 아직까지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저는 한 차례 탄력 정도는 더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목표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높게 가져가지 않고 2,000원 근처 구간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게 되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이 지지를 보여주는 구간이 1,800원 수준이거든요. 예. 그러면 비중이 그렇게 많이 담겨 있으시지는 않기 때문에 1,800원 구간까지 혹시나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 정도 구간에서 먼저 주가가 지지를 받아주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예. 그리고 반등이 나와주는 구간에 오히려 조금 평단가를 낮추어서 약 2,000원 정도까지 이 수익권을 노리고 진행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또 수익 매도가 가능한 종목으로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이 하락 없이 저가가 지금 오늘 저가가 1,870원이거든요. 1,870원을 이탈을 하지 않고 주가가 좀 지켜주는 선에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2,000원 근처 구간을 수익 구간으로 잡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좀 명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대성 파인텍은 어떤 이 실적에 의해서 안정적인 상승을 보이는 종목이 아니라 예. 완전히 이 어떤 이슈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이 테마주의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2,000원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하고 차익 실현이 나오면 순식간에 1,400원, 1,500원 정도까지는 급락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을 명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1,800원 일단은 지지 라인으로 좀 형성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 1,800원을 이탈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바닥을 짚어주면서 다시 한번 힘이 들어간다라고 하시면 오히려 비중을 조금 더 담아서 2,000원 근처 구간까지 수익권 노리는 흐름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하락 없이 지켜주는 선에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대로 2,000원 근처 구간, 약수익권 구간 노리면서 이 구간을 혹시나 뚫어주게 되면 2,200원까지는 수익 극대화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2,200원까지 뚫어주지 못하고 2,000원을 뚫어주지 못하고 2,200원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힘을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2,000원 근처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는 점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대상 파인텍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호재스 이슈가 한번 터질 때 테마적인 성격으로 움직임이 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섬세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일단 1,800원을 지지를 해줘야 된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1,800원 이탈하게 되면 뭐 그 전에 저점 부근까지도 급하게 또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1,800원 지지를 꼭 해줘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지지해주고 올라가게 되면 2,000원 부근까지 상승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00원을 만약에 강하게 뚫어준다면 2,200원까지도 열려 있다는 점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죠. 자, 대성 파인텍 살펴드렸습니다. 장성원님의 종목 진단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하나 정도만 좀 더 가볼게요. 자, 이번에도 유튜브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겠습니다. 사실 포스코 인터내셔널처럼 종합 상사 쪽 올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터지고 나서 뭐 석유, 석탄, 가스 이런 주요 원자재들 정말 다 폭등하게 되니까 그래서 상사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언급이 참 많았었죠. 자, 그래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경우에도 정말 급등을 했다가 그리고 급등 이후에 또 한 차례 급락이 나오기도 하고 정말 다이나믹한 한 해를 보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매수하신 가격 보니까 23,850원 10%거든요. 현재 주가와는 매수가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자,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김영걸 전문가님,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자, 요 종목은 지금부터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 흐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3분기 실적은 사실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아무래도 이 철강 쪽에 대해서는 이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지만 에너지 트레이딩 관련해서는 상당히 또 이 실적 호조를 보이면서 3분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상승의 좀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로 이전 매물대에 부딪혀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의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일전에도 이미 약 11월 4일 구간에 한번 돌파 시도를 했지만 매물대에 부딪히면서 차익 실현이 나왔거든요. 때문에 현재 구간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의 매물대가 워낙에 좀 강력하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하고 차익 실현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청자님께서 아무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정리를 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비중 확대를 좀 원하시는 것 같아요.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좀 단가를 보게 되면 23,750원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 대비 살짝 떨어져 있는 구간인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 5일선 그리고 이제 11선 구간이다라고 이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게 되면 5일선을 이탈 시에는 단기적으로 약 22,000원 후반대까지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22,0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는 점.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실적이 분명하게 나온 상황이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분명하게 이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종합상사 쪽이다 보니까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분명하게 확대가 되는 그런 이제 업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판매 전략을 잘 꾸려 나가면서 실적이 또 호실적을 보였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때문에 4분기에도 이러한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이어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또 이 가격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반등이 나올 만한 흐름은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만약에 현재 구간 5일선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한 차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바닥을 잡는 구간에 재매수를 노리는 전략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구간에서 이 추가적으로 1차 그리고 2차 늘릴 수 있는 구간을 설정을 해서 이 구간이 올 때마다 물량을 모아가는 식의 그런 이제 매매를 진행을 해주시면 좋다라는 부분이 이제 두 번째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하게 이 경기와 굉장히 좀 민감한 그런 종합상사 기업이기 때문에 4분기에도 이런 우려감은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전에 이 상승폭이었죠. 24,500원 구간의 이 매물대를 뚫어주지 못할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 추가 매수 쪽으로 좀 진행을 하기보다는 네. 바닥을 좀 확실하게 좀 눌러주고 그러한 구간에 좀 도달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재매수 전략을 노리는 게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현재 구간은 단가가 조금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눌린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 매수하게 되면은 리스크가 조금은 이제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현재 시장이 물론 이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 침체 우려감은 시장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5일선을 확실하게 좀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한 차례 정리 이후에 다시 한번 저점에서 재매수를 노리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 재매수를 노릴 수 있는 구간은 약 22,000원 근처 구간으로 확실하게 좀 바닥을 잡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왔을 때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좋은 날님의 포스코 인터내셔널 살펴드렸습니다. 이런 대응 전략들 참고하시고 정말 좋은 날 보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조목 진단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장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내일장 전략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내일장 전략 우리 어떤 포인트를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파월이 비둘기족 발언을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워낙에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확대가 되고 있고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좀 필요했던 것 같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일정이 좀 연속적으로 나오죠. 곧 이 FOMC에 이어서 FOMC를 앞두고 CPI 지수도 발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FOMC 결과도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넘어가게 되면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될 확률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눈치 보기 장세를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역시나 뭐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4분기에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많이 주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산타 랠리를 준비할 때 그 어떤 종목보다도 4분기 실적주가 이 산타 랠리의 힌트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안내드리면서 오늘의 체크포인트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때보다도 이 실적 이야기에 좀 집중을 해보는 게 어떤가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포인트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김혜글 전문가와 함께한 전략들 여기까지 들어보겠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시간은 여기서 오늘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